폭력적인 남편 스티븐과 이혼 소송 중인 메리. 메리의 접근 금지 신청에도 이혼 서류를 직접 전달하러 온 남편 스티븐은 메리에게 아직 미련이 많아 보이고, 남편과 갈라서고 급하게 얻은 허름한 집은 에어컨이 늘 말썽이는 데다 손볼 것 투성이죠. 그러던 중 메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전화를 건 로즈라는 여자는 밥이라는 남자를 찾고 있었죠. 메리가 새로 이사를 왔다고 말하지만 여자는 어제도 집 근처 창문으로 바비를 봤다고 말합니다. 주소는 분명 맞지만 바비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메리는 그를 만나게 되면 전해주겠다고 대충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죠. 다시 대학을 다니기로 한 메리는 수업 첫날 강의실을 잘못 들어왔고 미래의 썸가의 존과 그렇게 만나게 되죠. 집에 오자마자 메리는 로즈라는 여자의 전화를 또다시 받게 되고, 계속된 전화에 예민해진 메리는 전화를 끊으려 하지만 바비에게 실현당한 로즈는 애처롭게 울며 메리에게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죠. 자신의 이름을 묻는 로즈에게 메리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로즈는 메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바비가 베트남에서 돌아오던 날 자신에게 청혼했다는 로즈의 말을 들은 메리가 베트남 전쟁은 40년 전에 일어났다고 말하자 로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메리가 걸려온 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이 들려오죠. 그리고 또다시 걸려온 전화. 로즈는 오늘이 1979년 9월 4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방 창고에 자신이 그림을 그려두었다며 확인해보라고 한 뒤 전화를 끊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에 무시하려던 메리, 그러나 인간의 호기심은 결국 그림을 확인하게 만들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에 다음날 로즈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은 메리는 그림이 있다는 걸 누가 말해주었냐며 따져 물었죠. 늘 스티븐의 보이지 않는 시선 속에 감시당하며 살아온 메리는 로즈 또한 스티븐과 연결된 사람이라 생각했던 거죠.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고 말하는 로즈에게 메리도 증거로 대선에서 레이건이 지미 카터를 이긴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청소하던 메리는 1977년 크리스마스에 찍은 로즈와 바비로 여겨지는 한 장의 남녀의 사진을 발견하죠. 이렇게 다른 시간대에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두 여성. 그로부터 로즈의 전화는 계속되고 너무 외로워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로즈를 메리는 귀찮지만 안 된 마음에 그녀를 상대해주죠. 한 번의 결혼에 실패한 메리, 그리고 바비에게 차여버린 로즈는 서로를 위로하다 바비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말하는 로즈에게 자신 또한 스티븐의 폭력을 경험했던 메리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감정 섞인 말을 하게 되죠. 무심코 창고 문을 연 메리는 멀쩡하던 자신의 주방 창고가 벽돌로 모두 메어져 버린 것을 보고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전화 벨소리. 로즈는 메리의 충고대로 바비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로즈는 바비의 시신을 창고 안에 유기했고 더불어 메리의 집 창고가 벽돌로 메워져 버린 것으로 미래가 바뀐 것이죠. 정상이 아닌 듯한 로즈에게 메리는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울려대는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전화 코드를 뽑아버리고 창고 문도 못으로 박아버리죠. 비가 쏟아지던 밤. 수업을 마친 메리는 자신의 차에 앉아있는 스티븐의 모습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고 일전에 마주친 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나 차 안에 있는 것은 커다란 사진뿐이었습니다. 놀라 떨고 있는 메리를 위해 존은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메리를 데려가죠. 존의 어머니는 메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존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동안 어느샌가 메리도 웃게 되었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까지 함께 걸어온 둘. 라면 먹고 갈 얼굴 붓습니다. 집안에 들어온 메리는 뒷문을 통해 집안에 무단 침입한 스티븐을 보고 놀라고 스티븐은 서로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며 위협적으로 메리에게 다가서죠. 다행히 자켓을 두고 갔던 존이 다시 되돌아와 상황은 일단락되었죠. 메리의 망가진 뒷문을 고쳐준 존은 자신의 번호를 메리에게 남긴 후 돌아가고 고장난 에어컨 수리 때문에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던 메리는 휴대폰이 연결되지 않아 다시 집 전화 코드를 꽂아야 했습니다. 메리에게 호감을 느꼈던 존은 메리의 집에 찾아와 정원사이자 친절한 이웃인 조지와도 친해지죠. 그리고 또다시 울리는 전화를 무심코 받은 메리는 어머니와 성당에서 시간을 보냈던 어린 시절 자신에게 로즈가 찾아간 것을 알게 되고 로즈는 메리의 엄마와 어린 메리를 빌미로 삼아 메리를 협박하죠. 메리는 어린 시절 모습이 담긴 앨범을 꺼내 당시에 찍었던 사진을 확인하고 사진의 배경마다 알 수 없는 여인이 찍힌 것을 보게 됩니다. 로즈에 의해 아무도 없어야 할 배경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제 로즈의 전화를 피할 수도 없는 메리는 오래전부터 집에 살고 있던 조지를 찾아가 79년도 자신의 집에 살았던 사람에 대해 묻게 되고 조지는 바비라는 군부대 사람이 살던 집에 어느 순간부터 늘 여자와 남자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자가 사라지고 그 집으로 이사를 온 로즈라는 여자는 전화선을 목에 감고 좋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말하죠.
메리는 로즈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그녀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지만 그녀가 죽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죠. 메리는 존에게 로즈에 관련한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존의 의견에 따르면 원래대로였다면 바비와 로즈도 조지의 말대로 세상에서 사라졌겠지만 그 사이에 메리의 통화가 끼어들고 로즈가 죽지 않은 것으로 미래가 바뀐 것이며 그럼에도 벽돌로 메어진 창고같이 어째서 그 전의 창고가 메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을 바꾸게 된 원인이 메리 자신이기 때문일 것이라 답합니다. 그냥 쉽게 메리가 로즈의 전화를 받게 되고 행동에 대한 결과가 미래를 바꾸게 된 것이라는 소리를 수학교수답게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는 존. 그런 존과 메리는 더욱 가까워지죠.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온 로즈는 메리의 어머니를 들먹이며 협박하고 어제 뭘 했는지 누구와 있었냐는 로즈의 질문에 메리는 존 구이디와 함께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저는 절대 사실대로 다 말 안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즈는 한 번에 존의 부모가 작은 식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죠. 이제 존까지 협박하려 하는 로즈에게 메리는 어제 사회복지과에 문의해 로즈가 요양원에 있는 것을 봤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 또다시 전화가 걸려온 로즈는 요양원에서 오늘도 자신을 봤냐고 묻습니다. 메리는 거짓말로 그렇다고 답하죠. 로즈는 오늘 자신이 뭔가 달라진 것이 없었는지 물었고 메리는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말하죠. 그럼 메리에게 로즈는 바깥 나무 아래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묻어두고 메리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해내죠. 그리고 로즈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 조지도 제거해버립니다. 이제 친절한 이웃 조지도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사태가 이렇게까지 치닫자 혼자 있기 힘들었던 메리는 존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고 둘은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만나기로 한 존이 약속 시간에 나오지 않자 메리는 존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러나 존의 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어버렸고 존의 어머니 식당으로 간 메리는 존이 이미 어린 시절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존의 무덤 옆에 서 있던 노년의 여인에 의해 존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확신이 든 메리는 분노에 못 이겨 자신의 집 창고에 메워진 벽을 허물었죠. 그리고 메리는 그 안에서 바비, 조지, 그리고 어린 존의 시신을 모두 발견합니다. 그러나 로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어린 메리를 데려와 뜨거운 기름을 부어 화상까지 입혀버리죠. 동시에 메리의 몸에는 화상 자국이 만들어졌고 마침내 메리는 로즈를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 기록들을 뒤지던 중 큰 화재가 발생했던 날짜에 분기지 볼링장으로 로즈를 유인하죠. 그러나 이미 메리의 의도를 눈치챈 로즈는 장소로 나가지 않습니다. 로즈의 반격이 시작되고 어린 메리를 납치해 데려온 로즈는 메리에게 손님이 왔으니 문 밖을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메리와 로즈는 동시간대에 서로를 마주하게 되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직접 찾아온 로즈를 피해 메리는 집 안으로 급히 도망치고 잠시 로즈가 없는 틈을 타 메리에게 말하는 전화 속 어린 자신에게 어서 도망치라고 소리치죠. 순간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로즈를 피해 도망치다 메리는 실수로 손에 든 칼에 의해 그만 자신의 다리를 찔리게 되고 궁지에 몰린 메리는 하는 수 없이 어린 자신에게 로즈를 죽이라고 시킵니다. 결국 어린 메리는 로즈를 죽이게 되고 메리의 상황도 진정되었죠. 그러나 어딘지 이상해 보이는 메리. 스티븐이 메리의 집을 찾아오고 나가라는 메리의 말에 스티븐은 메리의 얼굴을 가격하죠. 메리의 눈빛에서 살기가 감돌고 살인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어둡게 자라온 것으로 미래가 바뀌어버린 메리는 스티븐을 죽여 창고 벽에다 유기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예산 영화임에도 상당한 몰입감으로 그 결말마저 나름 신선했던 영화 더 콜러. 트와일라잇에서 눈여겨보았던 예쁜 배우 레이첼 르페브르가 나와서 저는 더 재밌게 보았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리슨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